중간고사도 이제 지났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요거는 회계사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해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제 그걸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행하다가 중간에서 못한 걸 한번 해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설명,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큰 그림으로 얼른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왜냐면 일일이 이걸 다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등대, 흰색, 흰색이 아니고 초록색이다 하는 그것도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초록색이면서 여기서 좌현인데 등대의 형태로서 좌현, 표지는 자연 표지지만 이거는 등대예요. 요거는 우현, 우현이면서 요거는 등대이기 때문에 우현 등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현 표지입니다. 그래서 표지는 좌현, 우현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측방 표지, 즉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우측 좌측으로 하는 그 표지 중에서 초록색은 좌현 표지, 빨간색은 우현 표지, 그러면서 초록색은 그라운드, 사각형, 그 다음에 우현 표지, 빨간색은 쌍화 모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급하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표지가 있는데, 우선 표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에서 중앙에 띠를 하나 붙여서 쓰는데 그 중앙에 새로 띠를 붙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에 새로운 초록색 띠를 붙인 것은 초록색을 중점적으로 기준으로 하라. 그래서 초록색이면 좌측이죠. 그러면 좌우선 표지가 됩니다. 좌항로 우선 표지, 즉 그것이 설치된 곳에서는 왼쪽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항로 우선 표지가 초록색이 띠를 띄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중앙을 표시한 것이 우항로를 우선하라. 우항로 우선 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왜 저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전 세계가 똑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 세계가 원래는 하나로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쪽에서 미국의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이 따르고, 그 다음에 미국의 통제를 받았던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 이쪽만 지금 따로 B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그룹이 원래 B그룹이 되어갖고 여기가 지금 요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중국은 A그룹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가까이 있지만 정반대 색깔, 즉 빨간색과 초록색이 바뀐 상태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빨간색, 초록색 보면서 저거 이거야 좌현 표지에 우현 표지 하는 것은 중국 우리나라는 다르다. 대신에 일본에 가시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대만에 가서도 우리가 똑같고 필리핀에 가서도 똑같고. 이유는 뭐냐? 요렇게
전 세계가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B 그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된 나라들이 B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원래 필리핀 주둔군이었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을 일본에 뺏기면서 물러났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고 해서 필리핀도 마찬가지. 대만은 일본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대만을 차지한 일본, 그 다음에 일본을 그 당시에 평안으로 이끈 미국에 의해서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이 지금 현재 바뀌어 있는 B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B그룹에 속해져 있는 상태로 이 형태를 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위험물 표지가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었던 거라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특별하게도 색깔이 두 개를 씁니다.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주로 표지가 되어 있고 두 표, 머리 위에 붙어 있는 두 표는 더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더하기. 노란색 더하기하고 노란색 곱하기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란색 더하기로 되어 있고 밤에는 파란불하고 노란불이 교대로 깜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위험물 표지다. 그 다음에 개성 표지. 개성 표지는 중앙이 파란색이고 바탕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를 묶을 수 있는, 배를 매달고 있을 수 있는 표지다. 그 다음에 안전수역 표지가 있는, 이거는 뭐냐면 그 주변이 충분히 수심이 깊어서 배들이 다녀도 안전한 곳을 표시할 때 보통 안전수역 표지인데, 이름은 안전수역 표지인데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로타리, 배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쭉 중앙선을 만들어 가지고 좌우에 가는 배들이 방향을 분리시킬 때 들어가는 배는 이쪽으로 가고 나가는 배는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중앙선 역할을 할 때 가면 정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수역 표지인데 그렇게 중앙선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있는 데는 수심이 충분하고 배 통항이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부산항이나 배들 출입이 많은 곳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많이 했던 특수표지. 예. 보통 요 특수표지 설치된 그 아래쪽에서는 수중공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되어 있는 밑에는 테트라포트이든 수중 방파제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가까이 가면 배가 위험하니까 요 가까이는 지나가지 마라 하는 역할로 주로 하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어차피 넘겨보겠습니다. 요게 고립장애 표지. 그 다음에 요게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방위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삼각형. 요것은 삼각형의 모양도 아셔야 되고, 색깔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빛의 숫자도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좀 반칙인데 이게 나왔죠. 난방위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까다롭죠. 지금 아까 보여드린 2020년 제2회 문제는 난방위 표시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표시가 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모양이 세로로 삼각형 모양이 두 개 붙어가 있는데요. 자, 북쪽, 여기입니다. 북쪽. 삼각형이 북쪽, 뒤쪽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죠.
북쪽과 이제 남쪽, 아래쪽 보시면 삼각형이 아래쪽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 표시는 굉장히 쉽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어려워요. 그래서 동쪽, 서쪽 구분을 할 때에 서쪽은 장고 모양이다. 모래시계 모양이죠. 장고 모양이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거를 서쪽은 장고 모양이다. 그래서 서장훈 해가지고 사람 이름 배우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서장훈 외우고 넘어가라. 이걸 복잡하게 뭐 할 필요 없이 서쪽이 장고 모양이라는 것만 알면 이 나머지는 그러면 서쪽 장고 모양의 정반대가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밖에 안 되죠. 서로 바꾸니까. 그래서 동쪽을 표시하는 거다. 삼각형 가지고 동서남북 표시가 가능합니다. 삼각형 두 개 가지고. 그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색깔 가지고 동서남북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색깔이 어떻게 칠해지느냐? 뾰족한 쪽이 검은색입니다. 뾰족한 쪽을 검은색을 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뾰족한 쪽이 전부 위쪽으로 향해 있다. 그러면 절반을 잘라가지고 절반이 위쪽이 까맣게 아래쪽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뾰족한 쪽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절반을 해갖고 절반은 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뾰족한 쪽이 검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쪽은 뾰족한 곳이 중앙으로 몰려 있죠. 그래서 중앙이 검습니다. 나머지는 노랗고. 동쪽 보시면 뾰족한 쪽이 아래 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검은색이 아래 위로 칠해져 있고 중앙은 노란색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설명이 어찌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노란색 바탕에 검은 띠를 둘렀다. 맞는 말이죠. 노란색 바탕에 검은 띠를 둘렀다. 검은색 바탕에 노란 띠를 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바탕에 검은 띠를 둘렀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게 표현을 하든 어떻게 표현을 하든 중앙이 검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색감만 가지고도 동서남북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불 반짝이는 것이 몇 개냐 하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 12시, 3시, 6시, 9시이거든요. 시간을 볼 때 똑같습니다. 12시, 3시, 6시, 9시. 여기에는 9개 나옵니다. 서쪽은 9개 나옵니다. 불꽃이. 남쪽은 6개 나옵니다. 동쪽은 3개 나오죠. 북쪽은 12개를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켜자마자부터 계속 깜빡깜빡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연속이라고 그냥 하거든요. 연속하고 동쪽은 3개, 반드시 3개만 있습니다. 불꽃이 3개. 뭐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3개가 붙고 남쪽은 6시 방향은 6개가 붙습니다. 6개. 서쪽은 9개가 붙습니다. 근데 6개와 9개의 차이가 구분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9개는 그대로 9개만 하고 끝나되 6개 한 것은 6개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환하게 한번 켰다가 끄집니다. 이유는 뭐냐? 6개짜리야 하고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6개짜리야 하고 알려주는 것이 돼가지고 반드시 그는 6개 하고 난 다음에 길게 한번 했다가 끄집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도 보면 6 플러스 롱 FL 해가지고 길게 한번 하는 것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험에도 이게 많이 나와요. 그냥 3, 6, 9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3, 6, 9 중에 6에는 길게 한번 하는 게 추가로 들어가 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더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계속 깜빡이는 걸로, 뭐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계속 깜빡이는 걸로. 동쪽은
세시 방향이기 때문에 세 번 하고 끄고 세 번 하고 이게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무조건 세 개를 계속 해준다. 남쪽은 6개 하고 길게 한 번씩 해준다. 네. 서쪽은 9개 계속 하고 끝에가 또 9개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는데 요것만 보고도 동서남북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만 딱 보고 또 자 삼각형만 보고도 남쪽이죠. 그 다음에 색깔만 보고도 절반 해가지고 아래쪽이 검죠. 검은 게 두 개다. 아래쪽으로. 자, 요건 뭐 같습니까? 절반에 위쪽이 검죠. 그러면 삼각형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추어가 찍은 것 같아요.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찍으면서 위에 하나 더 있는 걸 날렸어요. 네. 이 사람은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찍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나오도록 찍어야 이게 정상인데, 그래서 제가 앞불사 두 개를 찍어야 되는데 하나를 날리면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안타깝죠. 네. 이 사람은 분명히 초보예요. 네. 모르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그림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보십시오. 검은 동그라미 두 개. 검은 동그라미 두 개는 뭐였죠? 고립장. 예, 맞습니다. 고립장에. 자, 네모로 되어 있고 하는 거.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네모 사각형. 자연 표지. 세모 삼각형. 우연 표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각형 세로 위쪽. 요거는 북방위 표지죠. 그리고 여기 섬이 하나 있거든요. 암초 같은 섬 하나 보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북쪽에 되어 있는 거는 요 위치에서는 북쪽으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왜? 북쪽 안쪽으로 가다가는 얕은 섬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요 동쪽이죠. 동쪽으로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다니야 안전하고 동쪽 안 이쪽으로 나머지는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서남북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만 보면 지금 요것만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배가 요것만 보고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가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방향이 있죠. 가는 배는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 오는 배는 이쪽으로 오라는 얘기. 그럼 이게 중앙선이죠. 중앙선이 있는 여기는 뭐가 아까 놓여져야 된다고 하던가? 안전수역 표지. 안전수역 표지 기억납니까? 이거. 네. 빨간 수박. 흰색, 빨간색이 교차로 되어 있는 이게 안전수역 표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쭉 가는 데에 마치 중앙 분리대처럼 저게 물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지 나는 상관없이 조그만 배인데 내 혼자 모르고 가면 나 일로 갈래. 이제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 일로 갈래.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거 단속선 나와가지고 잡습니다. 아무도 안 볼 것 같죠?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금 물입니다. 과태료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빨간 쭉쭉쭉쭉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친절한 표시인데,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아까 그것을 더 생략을 많이 해가지고 모양만 보십시오. 여기 보시니까 안전수역 표지 빨간 동그라미 있죠. 여기 지금 삼각형만 쫙 되어 있죠. 섬은
표시도 안 해놓고 동서남북 표시만 돼 있으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 요거 노란색만 해놓죠. 여기에 특수 표지. 자, 여기 사각형만 해놓고는 일어났죠. 이게 좌현. 노란색의 X. 노란색, 노란색, 사각형, 노란색. 자, 고립장의 표지. 자, 요거 우연 표지. 자, 요거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 배가 신위험물 표지. 신위험물 표지. 아이고. 네, 신위험물 표지.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중앙에 빨갛다는 거 보이죠? 네. 이게 뭐다? 우연 먼저 가요. 그렇죠. 우현. 우선 표지죠. 예.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 되는데, 왼쪽으로 가도 된다. 그러나 추천하기는 오른쪽으로 빠져가라는 것이죠. 요게 쭉 보시면, 아까도 하나 더 봤는데, 여기 있죠. 여기는 중앙이 초록색이거든요. 자, 여기 초록색이면,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지만, 왼쪽으로 가는 걸 추천한다. 그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중앙에 색깔이 없는 거하고 중앙에 색깔이 있는 거하고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삼각형 두 개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이 무슨 표지? 남방위 표지.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남쪽으로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북쪽으로 다니는 거는 섬이 있죠. 위험하다는 뜻을 알려주죠. 자, 여기 침몰선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이게 다 뭐라 되어 있냐면 동방위 표지가 되어 있죠. 동쪽으로 다니라 서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위험하니까. 이런 표시들이 쭉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지금 바다는 물밖에 없으니까 배가 아무데나 다닐 수 있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뭐 아무데나 이렇게 배가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이게 지금 전부 표시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갈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심이 또 있죠. 내 배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데 내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또 수심 보면 또 있죠. 그래서 배가 다 물이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도 갈 수 없는 곳 천지입니다. 가려서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각 여러분들한테 항로, 환경 통보를 하나씩 드리는데 보면 그 다음 지도가 분할도가 들어가 있었죠. 그걸 또 보시면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배가 물 밑으로는 1m 정도만 있어도 다닐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다르고 나는 물 밑으로 10m까지 들어가는 배 같으면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건 다릅니다. 그걸 보면서 내 배가 갈 수 있는 곳을 내가 이렇게 쭉 연결해 다니는 거지 아무 데나 갈 수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한번 하소연을 들었는데 어떤 하소연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이 해양경찰하고 육상경찰이 나누어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육상에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육상경찰이 발령이 바다경찰하는 파주소 발령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분이 파주소 근무하다가 바다 파주소로 발령이 나가지고 파주소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듣기로는 그 바다 쪽에 가면 그 사람들 뭐 무시하고 니 아무것도 모르면 나 자기들 뭐 하자는 대로 뭐 하고 하니까 니 가가지고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신 분이 소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장 왔으니까 한번 순시하러 가야 되니까 배를 탔어요. 그래 배를 타가지고 하니까 소장님 오셨다고 배 다 서가지고 이렇게 근무하지만
그 대장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앉았어요. 그 앉으라 해놓고는 있는데 배가 탁 가는데 나가자 하니까 방파제는 보면서 나가니까 방파제 바깥에 착 나가니까 이제 아무도 물만 쫙 있고 헌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서 어디 가보고 저쪽 배에 있는 저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가 한 척이 있으니까 배가 궁금하고 저쪽으로 가보자 했는데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 배 쪽으로 바로 쫙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 예전에 보니까 저쪽으로 가자 했는데 조금 가자마자 이쪽으로 가는 거야. 배는 저쪽인데 이렇게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뭐 잘못됐는데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 배 보고 가자 했는데 야들이 왜 이쪽으로 가지? 장난치나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밑에 경장이든지 경사든 경위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파출소 소장 정도 되면 보통은 경위나 경감 정도는 되니까 박경장 왜 저로 안 가고 일로 가? 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압니다. 해놓고 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 배 가자고. 저기 갑니다.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느냐, 밑에 암초가 있어갖고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되고 좀 둘러가야 된다고 싶어서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바로 안 가니까 저도 가자고. 압니다. 성명은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암초가 있어서 일로 둘러가야 됩니다. 야들이 말이지 기름 많이 쓴다고 예산 줄이라 했더니만 그거 핑계 대갖고 이래 하는가 보다 온갖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압니다. 저도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물 밑에 암초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암초가 있어 바로 가면 될 건데 사장님 그게 아니고 암초가 있어도 피해가야 됩니다. 그 암초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가지고 신간을 하다가 하도 그랬어요. 중간에 가다 끄끗대요. 그래갖고 거기 그 옆으로 가가지고 그 밑에 암초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갔는데 그 물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있고 암초가 보일 때가 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암초가 안 보이더래. 그럼 암초가 안 보이는 걸 갖다가 암초 보일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걸 암초 있다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갔는데 말이죠. 처음 왔다고 말이지. 터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소장님 투덜투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장님은 이런 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 발견을 내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아무데나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바다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평상시에 안 다니는 곳으로 다니는 배들 같으면 저 배는 서투르다 하는 걸 대번에 압니다. 저 가서 안 되는데 배가 막 가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은 아직 모르거나 아니면 배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어쩔 수 없거나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간다든 이런 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2달 전에는 2달 전만 생각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2달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와서 듣고 보고 색깔을 보고 모양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가고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영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국제적으로도 쓰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도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때까지 세 개가. 자, 여기서부터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2개짜리 막 있죠. 똑같은 건데 요런 것을 이제 내가 배라고 할 때에 어디로 가면 된다라는 거 보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될 정도 수준으로 이제 서서히 구분하면서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딱 보시면서 저 정도는 저 중간에 빨간 게 끼었다. 중간에 초록색이 끼었다. 이게 보이죠 이제. 예. 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뭐 필요 그냥 빨간색일 것 같으면 삼각형. 예. 초록일 것 같으면 사각형.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 색이나 똑같다 하는 것도 이제 아시는 거죠. 요렇게 해도 삼각형, 요렇게 해도 될 수 있고, 요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미 요런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사이트에서 요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50년을 살아도 안 봤던 거잖아요. 예, 안 봤던 것을 지난 2달 동안에 이상하게 저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지금 와서 이 얘기를 갖다가 한 5번은 들으신 것 같죠? 95번 남은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항행통보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항행통보에 작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요거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삼각형이고 레드니까 빨간색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다? 우연표지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알면 이제 집에 가도 되죠. 백화요? 이제 이 정도 알면 이제 집에 가도 되죠. 자, 헤더번호가 2154다. 자, 헤더번호 2154면 어디 겁니까? 2. 자, 2면 남쪽. 1, 2, 3 안에 들어갔죠? 네. 어디? 동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부산 쪽이나 이런 쪽이겠다. 벌써 이제 그게 나오면 그래도 지금까지 헛배운 건 아니다. 요거죠? 빨간 요거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시할 수 있는 게 초록색 같은 거죠. 사각형 다 있고 빨간색 삼각형이죠. 노란색 꽃표죠. 네. 빨간색인데 초록색이 중앙에 붙어 있죠. 네. 중앙에 있는 게 저는 좌우선 표지죠. 저쪽을 우선으로 있는. 이런 게 보인다는 거는 이제 나도 이제 서서히 바닷가 나가도 볼 게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또 나왔던 거거든요. 작년에 나왔던 거. 자, 사각형이고 그린이죠. 자, 그러면 어디다? 자연표지죠. 네, 자연표지. 안 돼. 자, 또 한 단계 보겠습니다. 또 있나? 자연표지. 사각형. 네. 그래서 뭐 많은 것 같아도 자연표지, 우연표지, 특수표지, 빨간 거, 흰 거, 안전수역 표지. 안전수역이라는 표지. 부산항이나 뭐 포항 같죠? 뭐 똑같은 거잖아요, 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보면 검은 동그라미 2개. 검은 동그라미 고립 장해라고 썼는데 M이다. 장해. 장해는 때리는 게 해고 애는 계란이 있는 게 애거든요. 그리고 고립 장애 표지입니다. 방위 표지에서 이거는 북방위 표지죠. 네. 자, 빨간 안전수역 표지. 삼각형 우현, 사각형 좌현, 꽃표 노란색 특수 표지. 자, 요거 지금 4개 나왔죠? 뭐더라? 이거? 이거? 이것만 해도 집에 가도 돼요. 이 정도만 알아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쪽에
생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지 뭐 지금 표지 나오는 부분에서는 거의 정돈이 됐는데 이게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지금 그 1회 시험에도 보면 이 한 문제 나와 있거든요. 그 몇 분이냐고 아까 보니까 그 한번 보실게요. 바로 나와 있습니다. 20분. 자, 20분 보면 다음 항로 표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단 두 표의 모양만 고려한 이 두 표라는 것 자체가 두부도 아니고 두 표가 이게 뭐야 하는데 머리 쪽 표시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려놓고는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는 제가 이거 뭐 시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이걸 갖다가 하는데 이걸 1분 30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5초짜리죠. 읽자마자 남이잖아요. 그럼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 이 광수이거든요. 남쪽이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니까 그걸 붙여야 되죠.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